보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 매달 보험료는 자동 이체로 빠져나가는데 사고는 잘 나지 않고 그렇다고 해지하자니 괜히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보험회사는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닐까? 특히 뉴스에서 보험사 실적 호조, 보험사 순이익 사상 최대, 보험사 성과급 잔치 같은 기사를 접하면 마음이 더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국에서 보험회사 재직 시절에 성과급을 받았었거든요. 대부분 그런 기사를 접하시면 결국 저 돈이 다 내 보험료에서 나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멈춰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보험사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험료만 받아가고 사고만 안 나면 무조건 이익이 나는 구조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생활적인 예시로 보험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풀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사가 돈을 버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거든요. 보험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구조, 그리고 받은 보험료를 굴리는 방식, 즉 자산운용입니다. 다만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보험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본전은 뽑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보험을 들려고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보험은 본전을 뽑는 상품이 아닙니다. 보험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 상품도 아닙니다. 보험은 철저하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 즉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봐야 합니다. 이 관점이 흔들리는 순간 보험은 시작부터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아주 익숙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친구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렌터카를 빌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차를 빌리면 거의 무조건 보험을 권유받습니다. 사고 안 날 것 같아도 보험을 빼기는 사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안 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보험 괜히 들었네 이거. 반대로 사고가 나면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보험 들어두길 진짜 다행이다. 이게 바로 보험의 본질입니다. 보험은 잘 쓰려고 드는 상품이 아니라 내 위험을 대비하는 상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사를 떠올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험료 받아서 사고 안 나면 그게 다 이익 아니야?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율을 계산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남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얼마를 보험금으로 지급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손해율이 90%라면 보험료 100원을 받아 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험은 전체의 통계와 확률로 움직이는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보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짚고 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금을 받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험금 타먹었어. 하지만 보험금은 타먹는 돈도 아니고 꽁돈도 아닙니다. 보험금은 그동안 내가 꾸준히 냈던 돈을 특정 시점에 돌려받는 것에 가깝습니다. 단지 사고라는 사건을 계기로 한 번에 받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그래서 보험금은 어디까지나 미래의 나를 위해 미리 모아둔 돈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이 관점을 조금 더 밀어붙이면 이런 결론도 나옵니다. 만약 내가 충분한 현금 여유가 있고 사고가 나더라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저축이 잘 되어 있다면 모든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은 있으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리스크만 대신 맡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최소한으로 갖추는 게 가장 건강한 구조입니다. 이제 다시 보험사의 구조로 돌아와서 자동차 보험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으로 돈을 많이 벌지 않느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자동차 보험은 보험사 입장에서 자유도가 굉장히 낮은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개입이 강하고 보험료 산정 방식이나 약관도 보험사가 마음대로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올라가는 데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보는 장면들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단 뒷목부터 잡고 병원에 가고 진단을 받고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장면을 주변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물론 실제로 치료가 꼭 필요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면서 사고 한 건당 지급되는 보험금의 평균이 계속 높아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사고 한 건당 보험금이 커지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총액도 함께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손해율이 올라가고 실제로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한때 96% 수준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보험료 100원을 받아 96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저 같은 보험회사 직원들의 인건비 및 운영비 같은 사업 비율까지 더해지면 합산 비율은 100%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가 손해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손해율이 올랐다고 해서 보험료를 즉각적으로 그리고 큰 폭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의무보험이라는 특성과 정부의 관리 감독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손해율 상승이 장기간 누적되면 결국 보험사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어느 날 갑자기 보험사가 욕심을 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고 이후에 구조와 그로 인해 누적된 손해율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는 편이 훨씬 현실에 가깝습니다. 이제 일반 보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 보험 또는 기업 보험은 대기업이나 공장 같은 데서만 드는 보험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보험은 이름만 기업 보험일 뿐 실제로 치킨집, 카페, 미용실, 분식집 같은 영세한 개인 사업자에게 더 필요한 보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은 사고가 나더라도 버틸 체력이 있습니다. 현금도 있고 대체 사업장도 있고 일시적인 손실을 흡수할 여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다릅니다. 가게 하나, 주방 하나, 매출 통장 하나에 생계가 전부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재나 배상사고 한 번만 발생해도 보험이 없다면 그 사고 하나로 사업 자체가 끝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치킨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영업시간에 기름불이 튀어서 주방에 화재가 나고 가게 문을 며칠 닫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리비뿐만 아니라 영업을 못하는 동안의 손실, 혹시라도 손님이 다쳤다면 배상 문제까지 한 번에 몰려옵니다. 이 순간이 되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래서 보험이 필요했구나.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 구조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러한 일반 보험, 즉 기업 보험은 대부분 1년 단위로 갱신됩니다. 보험사는 지난 1년 동안 사고가 있었는지, 위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지를 보고 다음 해 조건을 판단합니다.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는 크게 오르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오르거나 조건이 까다로워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수 거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이력이라는 숫자와 확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 역시 본전 뽑자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거의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일반 보험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한 번의 사고로 가게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제 논란의 장기보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30년 납입, 100세 만기 같은 보험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보험회사가 무조건 남는 장사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장기보험은 보험사 입장에서도 결코 편한 상품이 아닙니다. 보험사는 수십 년 전에 계산한 손해율과 통계를 기준으로 상품을 설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료비는 올라가고 사람들의 기대 수명 역시 늘어납니다. 즉, 잠재적 보험금 지급 대상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처음에 예측했던 손해율이 실제와 크게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 상품은 보험사 입장에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손해율 예측에 실패한 장기보험 상품들은 어느 순간 판매가 중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신 업셀링,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새로운 상품이 등장합니다. 기존 상품의 보장은 그대로 두되 새로운 구조와 조건을 반영한 상품을 새로 만들어 판매하는 겁니다. 이 구조는 카드 회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전에 혜택이 굉장히 좋았던 신용카드들, 지금은 신규 발급이 중단된 경우가 많죠. 혜택이 너무 좋아서 카드사 입장에서 수지가 맞지 않으면 그 카드는 없애고 대신 조건이 조정된 새로운 카드를 출시합니다. 보험도 똑같습니다. 손해율 예측이 실패한 상품은 더 이상 팔지 않고 시대에 맞게 구조를 바꾼 새로운 상품으로 대체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보험은 보험사 입장에서도 결코 쉬운 상품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보험사는 이렇게 손해보는 구조인데 어떻게 계속 버티는 거지? 여기서 드디어 보험사의 두 번째 축, 자산운용이 등장합니다. 보험사는 매달, 매년 막대한 보험료를 수취합니다. 하지만 이 돈은 남는 돈이 아니라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이 자금을 극도로 보수적으로 운영합니다. 국채, 우량회사채, 대형 부동산, 항만, 도로 같은 인프라 자산, 경우에 따라서는 선박금융처럼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자산 위주로 운영합니다. 보험사가 주식 단타나 고위험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돈은 이룰 수 없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수익률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진짜 힘은 규모에 있습니다. 수익률이 낮아도 굴리는 돈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그 수익은 자동차 보험, 기업 보험, 일반 보험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어느 정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즉, 자산운용은 보험사의 주력 수익원이라기보다는 앞에서 설명한 보험 본업의 손해를 완충해주는 안전판에 가깝습니다.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에서 손해가 나도, 장기 보험에서 예측이 빗나가도, 일반 보험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해도 산업 전체가 바로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업은 한 번에 크게 버는 산업이 아닙니다. 작은 이익과 작은 손해를 아주 큰 규모와 아주 긴 시간으로 관리하는 산업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보험은 늘 불공정해 보이지만 이해하고 나면 굉장히 냉정하고 계산적인 산업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사는 항상 이기고 소비자는 항상 손해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은 리스크를 돈으로 바꾸는 도구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삶이 무너질 수 있는 사람에게 보험은 손해가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 다만 보험을 투자처럼 생각하는 순간 보험은 실망의 대상이 됩니다. 보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계와 확률 위에 세워진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선한 산업도 악한 산업도 아닙니다. 다만 굉장히 냉정하고 숫자 중심적인 산업일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험사가 돈을 버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보험 그 자체, 그리고 자산운용입니다. 저는 보험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자산운용 외에 보험료로도 보험회사의 수익이 쉽게 나는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험금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오랫동안 보험회사를 다녀본 입장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보험회사가 보험으로만 돈을 벌기란 상당히 힘들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서도 보험 산업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번에도 더 재밌는 보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커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